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지금 정치권은 선거구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바뀌는 선거구의 후보는 어떻게 공천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총선 불과 두세 달 전에 결정하는 경우도 허다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늦어질수록 의원들이나 정치 신인들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게 되고 본업은 팽개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소모적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너도 나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관료들이나 자기들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이제 한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룰에 관한 협상 진척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TK 물갈이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호남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은 총선 심판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죠. 자, 이런 정치권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말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심판론을 끄집어냈습니다.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를 호소하면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또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론으로 볼 때는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진실한 네. 사람 이제 국회에 가도록 해야죠. 그랬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뭐 그거 이상의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로 여권의 어떤 현재 인물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불쑥 말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얼마든지 어떤 뜻을
전에서 상당한 부분 관찰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뭐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때 이런 자기가 속한 정당의 내부 문제에 관한 것을 대통령이 불쑥 꺼내서 파문을 일으키는 거 참 전에 없던 현상이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내부 문제 뭐 이런 거 보시면 여권의 내부에 있는 인물 중에서 바꿀 사람은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터뜨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죠. 네. 그 현재 아주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현재의 어떤 집권 세력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요새 여러 가지 미뤄 보건데 대구 경북 또는 강남 상구 같이 여당 공천이 그냥 당선인 지역은 거기에서 내가 뜻하는 사람을 좀 밀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리죠. 예, 그러니까 TK 강남 상구 같은 데는 친박으로 공천을 하는 것이 했으면 좋겠다. 뭐 자주는 이런 생각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그런 뜻을 내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요, 네네. 야당은 또 야당대로 말해요. 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낙선 운동 이제 협박이다. 예? 지금 이렇게 논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야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일반 유권자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 여당의 공천 과정에는 보다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야권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예. 할 수 없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TK 물갈이로는 더욱더 당내에서 이 힘을 얻게 될 텐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상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TK 지역에서도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우회적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기는 예. 그 2012년 그 19대 총선에서 강남 상구와 대구를 어떻게 공천했느냐 이걸 한번 돌이켜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던 공천 아닙니까요? 예. 그건 공천 마지막 순간 가서 예. 이른바 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상. 왜냐, 예. 그러면은, 전략공천은 이제 당원 단계에서 최대 몇 석까지 할 수 있는데, 이미 제 기억에 그 당시 권영래 사무총장이 거의 다 써버렸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선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냥 공천 명단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버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유권자들이 다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대구나 강남 상도에서 무조건 1번을 찍으니까 선임회장을 찍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저는 제가 짐작하기는 그 대구와 강남 3구는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전략 공천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던 지역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김무성 대표하고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언급하고 이게 만일 배치가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도 바깥의 말은 그래도 결국 내부적으로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말하자면 대구하고 뭐 강남 상구는 뭐 청와대 몫으로 보고 뭐 그밖의 지역은 뭐 경선을 통해서 예. 네, 이른바 자기 사람들도 지킬 수 있지 않는가 보는 것이죠. 역시 관심사는 수도권에서 김무성 대표와 아주 가까운 뭐 김한무개 의원 또 다른 김한무개 의원 등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분들이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낯선 비판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분들을 지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죠.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예상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전략공천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공천 배제가 되는 경우일 수인데 예. 이 경우는 뭐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면 되죠. 반면에 이제 또 하나 다른 경우의 수는 이제 경선을 하는 건데 전체가 보기에는 경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예. 그것은 유승민 의원한테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경선인데 그때 경선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정하지도 않죠. 예. 만일에 경선에 패배하게 되면은 뭐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고 또 하나의 길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담대한 결심을 해서 또 제3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 정치권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의 길. 그게 뭐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정당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말하자면 야권의 어떤 큰 지형 변화와 관계돼서 어떤 당도를 갖기보다는 연대의 길을 가서 총선 이후에 또 다른 예.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굳이 대구를 고집하지 않고 서울에 출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냐. 그 대구 4선 아닙니까요? 예. 대구는 뭐 3선이나 4선이나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현상이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 출신들 그리고 물론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야 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또 일부 장관들도 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다지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도 많던데. 네, 그렇죠. 장관으로서 뭐 한 3년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 해서 예. 그 평가받고 그리고 사실상 장관 3년 하면 사람이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왠지 훌륭한 장관이다.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그 전문성과 경륜을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지금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 현 정권 장관은 사실상 뭐 최근에는 뭐 이명박 정권에서 그랬지만은 뭐 장관다운 장관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냐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요? 예. 완전히 뭐 집사형 장관이죠. 뭐 청와대 지시만 그대로 이행하는 뭐 장관이 아니라 집사죠, 집사. 예. 뭐 이런 장관들이 또 국회 1년 뭐 남짓해서 경력 불려서 총선에 나오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눈을 뜨고서 뭔가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부 장관들의 출마설 본인들은 아직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출마 지역이 뭐 TK나 영남 또 강남 3구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현재 돌아가는 거 볼 때는 뭐 청와대와 어떤 통하는 게 없으면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공천이 당선인데요. 네. 예.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를 종합해서 예를 들면 TK 강남 3구 이런 쪽에 그리고 또 일부 자기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출마를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자존심에 굉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예. 첫 해 1년은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이런 것 때문에 허송세월을 했고, 뭐 세월호 정부에서는 대통령 권위가 굉장히 흔들렸고,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비박이 약진을 했죠.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다 이제 저문을 해다 이런 것이 분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 손상을 느끼지 않았나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너무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보다 냉정하게 자기 임기를 충실하게 채우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 뭐 완전히 정치 개입 아닙니까요? 이거 대통령의 길이 아니라고 보죠. 예. 지금 어쨌든 총선 유승민 의원 얘기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계 개편은 뭐 여당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뭐, 아니 야당과 여당 내에서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당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야당으로서 이대로 가게 되면 야당은 그야말로 그 참패가 불보듯 뻔하죠. 저는 야당에서도 연말연시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변화요? 그러니까 지금의 리더십으로서는 못 가는 거죠. 리더십 교체가 발생할 문재인 대표의 퇴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교체라는 것은 제가 최고위원회 그 구성이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호남 유권자들한테 그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요? 예. 그것을 그렇게 저버리고 이대로 가서는 선거가 어렵죠. 난 야당이 그대로 가서 가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예. 근데 이게 정치 이렇게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예? 이게 그 정계 개편 같은 것도 그게 사실 그게 쉽게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예. 네. 정치인이건 모든 사람이건 욕심 있는 건 당연한 거. 물론 그렇죠. 예. 시대의 요구라는 게 있죠. 국민의 어떤 원하는 방향을 알아차리고 그 바람을 타는 게 이제 그야말로 정치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네. 갑자기 그 플라톤의 절제가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지는 가뭄 해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죠. 에이, 수돗물 펑펑 잘만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물 이것 지수가 40% 이상 되고요. 소말리아, 남아프리카와 함께 물 이것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스트레스, 2번 스케이트.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 맛있는 김치. 이제 김치톡톡에 넣기만 하세요. 왜냐? 유산균이 감칠맛을 만드니까. 경험해보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맛있는 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LG 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꼼짝마, 하이마트가 쏜다. 롯데 하이마트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착하게 쏜다. 무이자로 쏜다. 스파크 자동차도 10대 쏜다.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어서 서둘러. 나이봄스터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위대해지지 말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말건, 최선을 다해 보통이 되길.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고 더 견고한 자동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슈퍼노멀 아반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7시 38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강철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비슷한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전 시간 북부간선도 외곽 구리 쪽으로 사고 때문에 정체가 심했었는데 현재도 그 여파 때문에 원릉에서 신내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이 불길 속에서 용감히 뛰어들어서 화재를 진압하지만 정작 소방장비가 오래돼서 소방관들이 사비로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뉴스. 이거 우리한테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들. 도대체 근데 이 세금 진짜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요. 지금 예결산 시즌인데 국회의원들 지금 하도 지역구 챙기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아마 이런 데 신경을 못 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당연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세상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낡은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으로 소방장 사서 소방관들에게 돌려주는 정말 따뜻한 청년들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직접 만나볼까요? 파이어 마커스의 이규동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파이어 마커스 말이에요. 이게 네. 어떤 단체예요? 파이어 마커스는 이제 소방에서 버려지는 그런 소방 호수를 가지고 이제 가방을 만드는 창업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근데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든다. 이거 참 기발한 생각인데 말이에요. 예? 네. 그 어떻게 이런 생각하시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방관이셔서 아하. 원래는 이제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소방 관련 학과를 나왔다가 예. 이제 창업 관련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관 분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로 소방관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창업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학생이시군요. 그러니까 대학원생.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잘 팔려요? 한 1년 정도는 좀 매출이 없다가 이제 요 근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요 근래 이제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 이 상품의 가장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왜 요새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옷 입고 나갔는데 지나가는 여자가 똑같은 옷 입으면은 당장 집에 가서 그 옷 버리고 싶어 하는 게 여성들의 심리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만의 아주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다. 이거 굉장한 장점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얘기 다 하네요. 예? 저 혼자 얘기하네? 예? 아, 네. 예. 근데, 네. 그 수익금의 몇 % 정도를 소방관한테 갖다 주세요? 저희가 원래 목표는 전체 수익이 한 7% 정도였는데, 네. 이제 요 근래 이제 계산했던 건 한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20% 정도. 네. 그래도 20%를 한다라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네. 소방관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겠어요? 네, 되게 저희도 SNS로 소방관 분들한테 그런 장갑 필요나 이런 것들 여쭤보는데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화재 현장에서 자주 근무하시는데 그 교체 주기가 한 2, 3년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갑을 사용하신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좀 낡은 부분 때문에 장갑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됐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방관 부부신데 이제 부부 둘 다 이제 화재 현장이나 이런 걸 좀 뛰시는 분들인데 장갑이 필요해서 혹시나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소방관 분들한테 우리가 해드릴 게 비록 장갑만은 아니죠. 네,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공포 이런 것에 대한 심리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동작소방서에서 이제 소방 패션쇼라고 해서 소방관분들이 평소에 입으시는 근무복이나 방화복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제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소방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 몸에 이제 좀 입어서 소방을 좀 더 자랑하고 소방을 좀 더 알리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파이어 마커스의 이규동 대표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여성이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YTN 단독 보도로 전해졌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피해를 당한 여성들 상당수가 친구의 소개나 국내 브로커의 꿰매 빠져 여권까지 빼앗긴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교민수가 적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 돈을 벌며 영어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끌려서 뉴질랜드로 건너온 일반인 여성도 많았습니다. 예. 국내 브로커의 무료 성형 등의 달콤한 꿰매에 빠져서요. 뉴질랜드로 오는 여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누리꾼들은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누가 이들의 손을 잡나 사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네요. 사태 파악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당연히 범죄 근절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데 네. 뭐가 그렇게 바쁘죠? 예?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알면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거지 이거 참. 자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네. 네? 네. 오늘은 좀 저기 밖에 있네요. 우리 권 작가님이 드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렇게 예. 많이 알고 계신데 날짜가 특이하고 기억하기 쉬워서 이날을 기념하는 날만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다른 기념일을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먼저 11월 11일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법정 기념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 한자를 세로로 쓰면 흑토자가 된다고 해서 정해졌는데 농식품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 데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예. 또 지체장애인들의 직립을 희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체장애인 날로 제정돼 있기도 합니다. 예. 또 코레일에서는요 11이라는 숫자가 열차 레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기차 타는 날 레일데이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예. 또 청주시에서는 젓가락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그래도 제과업체 상수를 띄워놓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기도 했는데 수험생에게는 그냥 수능 전날입니다. 11월 11일은 수요일입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예, 수능 전날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의미 있는 기념일을 만듭시다 이런 예. 반응이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떤 그 상수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장애인의 날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새 쌀 소비 때문에 문제인데 네. 진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놓고요. 정부와 각 시, 도 교육청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교육청들이 앞다퉈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대열에 서울시 교육청도 합류했습니다. 편성 거부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14곳이나 되는데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 의무로 명시됐다는 이유인데요. 예.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엄마들만 속이 타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누리꾼들은 또 시작이네요. 매해 저러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질립니다. 왜 자꾸 다른 부처로 떠넘깁니까? 애들을 볼모로 삼지 맙시다 이런 반응이네요. 예, 이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네. 이게 지금 이거는 니네 거다, 이거는 우리 거다, 이거 지금 따지는 것은 사실은 교육 당국들 입장에서 볼 땐 좀 그렇죠. 보기가 네. 좀 안 좋네요.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I'm Your Father 통했다. 공익 광고로 최초 광고 대상 이런 기사인데요. 환경부에 쓰레기도 족보가 맞아. 있다. 나 이거 봤어요. 네, 공익 광고 보셨죠? 10일 한국광고총연합회가 2015 대한민국 광고 대상 시상식을 열었는데 영상부문 대상에 이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예. 정부 부처 광고가 민간 상업 광고를 누르고 대상을 받기는 처음인데요. 이 광고는요. 제목이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부가 만들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발한 광고를 만들었다는 점에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그 일반 상업 광고가 아니라 정부 광고가 이런 상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좀 이 광고가 좋은 선순환이 됐으면 한다. 이런 반응이네요. 이거 진짜 광고도 재밌고 네. 어떤 뜻인지 확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는 이래야 되는데요. 네, 명확하죠. 그죠? 근데 갑자기 아이서울유가 생각나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쇼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